그런데 여론조사 조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민심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우동균 기자가 또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탐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우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비록 저희가 어제도 잠시 그 여론조사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조사의 그 표본 그리고 질문 방식 등등에서 오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대 표집 논란, 그리고 질문 문항의 논란, 조사 방식의 논란 등등등, 심지어 여론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까지 여러모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일단 했던 내용들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설문 문항에서 논란이 있지요. 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또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찬성도 크게 차이가 나고 반대도 크게 차이 나는 이런 지금 양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 하다못해 통신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여론조사가 제각각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우리나라 여론조사들은 이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뢰성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는 업체도 있었다. 얼마에 맞춰드립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런 수준의 여론조사도 등장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참으로 위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할당 추출 방식이라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폐기한 조사 방식이다. 통계학 교과서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법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 정화 노력도 전무하다. 다른 업체에서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 얘네 좀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러려니 걔네 원래 그러려니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 방식도 문제고 내부 정화도 안 되는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지금 시각이 나오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 여론조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이 여론조사들 손을 보겠다라는 당 차원의 입장이 나온 건데요. 이 해당 보고 내용은 황교안 대표에게도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요, 이 여론조사의 실태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문제 삼았는데요. 그 4가지를 문제 삼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거의 반년가량의 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내역들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표본의 편향성.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수차례 보도해드렸죠. 이 전체 유권자, 지난 대선 당시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유권자 중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입장은 31.6%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국리서치, 리얼미터, 칸타코리아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이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 성향이 과대하게 표집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1.5에서 1.7배가 여권에 과대하게 표집되어 왔다.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찍었습니까? 홍준표 찍었습니까? 안철수 찍었습니까? 이거를 다 분류해 놓는다고 해요. 근데 공개 안 한다. 그렇죠. 내부 자료로서만 갖고 있고 이거를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누굴 지지했는지 체크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5월 3일 한국 리서치 발표인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65%,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13%,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9.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제 대선에서 문재인 41%였죠. 홍준표 후보 24%였죠. 안철수 후보 21%였죠.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그렇죠. 실제치보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4%가량이 과대하게 표집이 됐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가 과소하게 잡혔다. 그런데요, 이거는 득표율 기준인 겁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죠. 문재인 후보 당시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31%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나 투표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투표하지 않은 기권층까지 포함하면은 31.6인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64.9%가 나왔다. 즉, 이 여권 성향에 대해서 2배 이상 과대하게 표집되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민주당 지부도부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여론조사.
이거 저희 신혜수에서도 과거에 아주 심각하게 보도했었는데요. 진짜 이거 문제야 이거. 그렇죠. 말 한마디 하면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난 5월 2주차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내용인데요. 당시에 한국당이 바짝 쫓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오차범위 수준을 떨어졌던 거예요. 민주당 38.7%, 한국당 34.3%로 불과 4.4%밖에 차이 안 나는. 그래서 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과대표집돼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여론을 압도했구나라는 그 당시에 많은 분석도 있었는데 이 조사가 나오고 다음 날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냐. 그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해봤는데 그 유독 한 군데가 이상한 결과를 보도하네. 나머지는 우리 민주당이 10에서 15% 이기는데 왜 여기는 4%밖에 차이 안 나지? 이상한 여론조사다 라고 했던 거의 과거에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면서 이거 해로운 새다라고 했던 거의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해로운 여론조사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틀 뒤에 13% 차이로 다시 벌어지는 똑같은 리얼미터인데요. 똑같은 리얼미터인데 5월 3주차 주중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43.3%, 한국당이 30.2%가 나와서 4.4에서 13%로 사실 그 당시에 변수도 없었어요. 네. 이게 한국당에서 잘못한 것도 없었고 민주당에서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지율이 확 다시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가 갈짝이 출렁거린다 라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그렇죠.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대목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회사마다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당 지지도를 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우공당 등등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40, 39.9, 5, 4.4, 6, 5.5 거의 갭이 1%도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민평당이나 우공당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세가 적기 때문에 일단 이 정의당 수준까지만 놓고 보면은 1%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유독 한국당에 대해서는 과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에서는 30%, 이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데 갤럽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떨어지는 7.4%가 떨어지는 23%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갤럽은 전화조사라기 때문에 야권 성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사람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네.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내가 이 집권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는 게 어려운 건 맞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물론 아무리 바미당이나 정의당이 사실상 여당 노릇을 하고 있다지만은 지금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유독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 참 석연치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요. 비슷한 시기의 조사인데 결과가 정반대였던 케이스가 있어요. 10월 18일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네.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갤럽에서조차도 40%가 깨졌다라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언급했는데 그리고 주말 지나서 3일이 뒤죠. 10월 21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문재인 지지율이 45%가 나왔습니다.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갤럽에서는 4%가 떨어지는데 리얼미터에서는 4%가량이 개판 상승하는. 5분전 조사야 완전.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결과는 서로가 달라지는 이런 조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언론사의 의뢰가 유독 많았다라는 건데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죠. 갤럽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의뢰를 받아서 보통 조사하는데 저희 뭐 늘 말씀드리는 그 월요일마다 하는 그 주간 조사, 그 YTN이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쯤 나오는 그 주중 조사, 그 TBS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CBS에서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TBS, CBS, 뭐 YTN, 오마이 거의 다 친여 성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리얼미터가 발표한 498건의 여론조사 중 절반 이상인 279회가 TBS 등등 친여권 언론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 결국 친여 성향 언론사의 일감 몰아지기로 인한 여론 왜곡이 의심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뢰가 오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론사를 초이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뢰 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다시 말하면은 친여 성향이 자신들이 이제 재력이라던가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친여스러운 그런 여론을 띄우려고 언론사들이 시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성준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요. 친여 성향의 언론사에 편중된 조사 그리고 동일 이슈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
그리고 표본의 편향성 등 현행 여론조사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통계가 민심과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론조사의 그 표본 데이터에 대한 공동조사 및 사전관리 감독 제도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 리얼미터는 내부적으로 네. 대선 때 누구 찍었냐를 묻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응답자가 지난 대선에서 누굴 찍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여론조사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예, 추세만 봅시다. 지금 문재인 떨어지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은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요 정도 보고요. 차이를 본다면은 여권에서는 한 15% 빼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쪽도 한 15% 이상 플러스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네. 교수님도 여론조사,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있기 네네. 때문에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네, 하죠. 그건 또 조사가 다른가요? 여의도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이제 ARS 방식을 하는데요. 네. 과거 이제 여의도 연구원도 한 차례 이제 여론조사가 한때 맞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표본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표본을 체인지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우리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박승정 의원도 이제 감시를 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표본인 이유가 예. 이들 조사들도 결국은 표본을 이제 인구,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해서 청화 추출 방법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표본을 한번 추출한 다음에 그 표본을 다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가장 많은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추출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 리얼미터처럼 저렇게 많은 여론조사 의뢰를 한꺼번에 받으면요.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기업에서 일을 쳐내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한번 추출해놓고 그냥 쓰는 그러한 의심적인 정황이 사실 여러 군데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냥 검찰개혁 공수처 질문 던졌을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4번 먼저 언급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물은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4번 언급했을 때 확연히 여권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연령별로 우리가 청화 출출을 해서 이제 비례 표본을 뽑았다 하더라도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40대 연령을 10% 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다른 표본이 차질 않으니까 이 40대에서 레인지를 어떤 조사에는 15%가 5% 정도 더 해도 된다. 이 표본에서. 네. 근데 어떤 조사에서는 여기 10%가 아니라 20%까지 채워도 된다. 이런 데서 바이어스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보시려면은 표본을 보시고 세부 통계 자료를 다 보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안 보고 언론에 나온 숫자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착오 현상이 생기는데 절대 여론조사는 저도 그렇습니다. 트렌드만 보셔야 됩니다. 트렌드만 보셔야 되고 네. 추세만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지금 추세만 봅시다. 예, 자유한국당 올라가고 문재인 폭망하고 있다는 추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작기관이라고 요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